안녕하십니까. 봉추현생 이강민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무료 야간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 그동안 많이 흔들렸었죠.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어쨌든 대응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 카페 봉천생 주식 투자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곳에서 유료 서비스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투자 전략에 이렇게 투자 전략을 게시를 하고요. 그리고 또 문자로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그러시면은 또 나중에 편하게 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유료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가입 및 설명을 할 거고요. 또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또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2%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최근에 흐름이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다행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삼성전자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삼성전자가 어제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왔죠. 이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지수가 2% 정도 상승. 어제는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았었죠. 어쨌든 다른 종목들이 같이 좀 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 튀는 정도가 좀 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최근 며칠 동안 급락했던 지수가 반등하는 그 정도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크게 강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다행스러운 건 역시 코스피가 2400을 어제 장중에 이탈했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한 그런 상태인데요. 아직까지는 지수가 저점을 찍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역시 여전히 불안한 요인이 남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완벽하게 돌아갔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역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관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역시 충분하지는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 저점은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월까지는 이렇게 혼조세의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12월에 보통 우리가 그 산타랠리를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증시가 선물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혼조세의 흐름,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역시 좀 불안한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한국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었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금투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 세 번째로는 북한 리스크.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가장 컸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투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가 왜 컸냐? 자, 한번 보실까요? 미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 시장은 지금 계속 상승했어요. 그리고 7월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죠. S&P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 보실까요? 자, 8월 이후에 반등이 조금 나오다가 그냥 꼬꾸라졌어요. 여기에는 삼성전자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삼성전자가 거의 뭐 고꾸라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금투세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 한국 시장을 최소한 중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죠.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미국 시장과 연동하면서 같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겠다. 그 강력한 의지들을 표명을 했죠. 뭐 굳이 뭐 누가 했느니 어쨌느니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따라가지 못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까지 같이 좋지 않았었죠. HBM 쪽에서 뭐 삼성전자가 뒤처지고 있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부각을 시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완전히 그냥 밀어버리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이 천안 쪽에 HBM 라인을 증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결과가 나온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또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들 그리고 또 뭐 다른 자동차 공장들까지 여러 가지 또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드러냈기 때문에 삼성이나 SK 이쪽이 또 조금 그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으면서 거기에 따른 불안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일단 당분간은 조금 불안한 흐름 속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지수가 뭐 최근에 작년에 2300이 한번 깨졌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2200이 한번 깨졌었죠. 2022년에는. 현재 흐름으로 보면은, 그리고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로 보면은 이 2200이 다시 한번 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불안한 흐름이 있으니까 무리해서 이렇게 종목을 접근하기보다는 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가지고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중기 종목을 추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업종이 무조건 간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 종목은 역시 현재 가장 좋은 건 트럼프 관련주들, 그쪽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련주들은 뭐 많이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든지 또 테슬라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 스페이스X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가지고요, 너무 급등한 종목들 접근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조정받은 종목 위주로 접근하신다면 단기 수익이 가능합니다. 저도 뭐 오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를 추천을 해서 급등이 나와서 또 수익 매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잘 골라보시면 종목은 많이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잘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지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종목을 어느 쪽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뭐 이슈를 굳이 우리가 또 살펴본다, 그랬을 경우에는 과연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의 정책적인 부분은 이제 주변의 참모들을 인선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부터 이제 조금씩 드러날 거예요. 최근에 대북 강경파들을 대거 기용을 하면서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에 대해서 강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낳고 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가 과거에 김정은과 여러 차례 만났었고 또 푸틴과도 잘 지냈었던 그런 이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4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도 무슨 짓들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이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지막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다음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세를 먹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게 관세를 먹인다는 건 한국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에 의해서 타격도 받지만 자체적으로도 다이렉트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아마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됐다. 미국만 무조건 좋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그동안 뭐 엄청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건 맞거든요. 그러면 과연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타격을 받고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수 저점에 대한 부분은 고점과 저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그 판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 그렇지 않고 또 그냥 꼬꾸라진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대에 대한 부분, 고점에 대한 부분, 또 저점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향후에 또 그 전달을 뭐 물론 해드리겠지만은 역시 회원분들이 아마 먼저 듣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개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할 겁니다. 어쨌든 전달을 또 정확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흔들리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